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으로 나간 다음 나무 한 그루에서 복숭아를 따먹고, 점심에는 같은 나무에서 자두를 따고, 저녁에는 체리와 살구를 따먹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동화책이나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누군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컴퓨터 그래픽이거나 아니면 그저 터무니없는 인터넷 괴담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완벽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줄기, 단 한 그루의 나무에서 무려 40가지의 서로 다른 과일이 열리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마법 같은 나무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나무가 최첨단 유전자 조작 기술로 만들어진 실험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연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돌연변이일까요? 이 영상의 끝부분에 도달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나무의 정체는 무엇일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미국 뉴욕주의 시러큐스라는 도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저명한 식물학자나 유전공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직업은 대학교에서 조각과 현대미술을 가르치는 예술가, 바로 샘반 아켄 교수였습니다. 그는 평소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뉴욕주 농업실험장에 있는 아주 오래된 과수원 하나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곧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과수원에는 150년에서 200년이나 된 아주 희귀하고 오래된 과일나무 품종들이 수백 가지나 자라고 있었죠. 만약 과수원이 문을 닫고 땅이 팔리게 된다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귀중한 과일 품종들이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예술가였던 반 아켄 교수는 이 역사적인 나무들이 단순한 식물을 넘어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과수원을 통째로 임대하여 나무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 넓은 과수원을 모두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그는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 품종들을 보존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를 키울 수 없다면 단 한 그루의 나무에 모든 과일을 담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것이 바로 40가지 과일 나무 프로젝트의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법한 오해를 하나 확실하게 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한 나무에서 40가지 과일이 열린다고 하면 열이면 열 모두 유전자 조작, 즉 GMO를 떠올립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DNA를 자르고 붙여서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나무라고 상상하기 쉽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40가지 과일나무는 실험실의 스포이트나 유전자 가위와는 단 1%의 관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무를 만들어낸 방법은 인류가 무려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온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전통적인 농업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가진 가장 큰 반전이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 없이 오직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끈기만으로 이런 마법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유전자 조작은 식물의 본질적인 설계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이 나무에 사용된 방식은 식물 스스로가 가진 놀라운 치유 능력과 생명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경이로운 시스템을 인간이 살짝 도와준 것뿐이죠. 따라서 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들은 유전자 변형의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100%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진짜 과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기술을 사용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접붙이기라는 고대의 농업 기술에 있습니다.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접붙이기는 한 식물의 가지나 눈을 잘라내어 뿌리가 튼튼하게 내린 다른 식물의 줄기에 연결하여 두 식물을 하나로 자라게 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식물판 장기 이식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술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놀라운 방식으로 진행되죠. 나무의 껍질, 바로 안쪽에는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얇은 관다발 조직이 있습니다. 이 형성층이라고 불리는 세포 조직들이 서로 맞닿게 한 뒤 꽉 묶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두 나무의 혈관이 스르륵 연결됩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융합되는 것이죠. 뿌리를 제공하는 나무를 대목이라고 부르고 과일이 열리기를 바라는 가지를 접수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은 이미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대나 고대 중국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사 먹는 맛있고 씨 없는 과일들의 대부분도 사실 이 접붙이기 기술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샘반 아켄 교수는 바로 이 아주 오래되고 검증된 기술을 극단적인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가지나 대충 잘라서 붙인다고 다 살아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 아켄 교수가 주로 사용한 방법은 칩버딩, 우리말로는 눈접이라는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기 전 나무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수술실의 외과 의사 같습니다. 먼저 그는 40가지 과일, 나무의 뼈대가 될 아주 튼튼한 기본 나무를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존하고 싶은 희귀한 과일나무, 예를 들어 100년 전에 환상적인 맛을 가진 복숭아 나무에서 아직 잎이 나지 않은 아주 작은 꽃눈을 칼로 조심스럽게 오려냅니다. 이때 나무의 껍질과 그 안쪽의 생명선인 형성층을 함께 살짝 베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 뼈대가 되는 기본 나무의 가지에 오려낸 조각과 완전히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홈을 파냅니다. 그리고 이 두 조각을 퍼즐 맞추듯이 완벽하게 끼워 넣는 거죠.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거나 위치가 어긋나면 두 조직은 연결되지 않고 시들어 버립니다. 완벽하게 밀착시킨 후에는 테이프나 특수한 왁스로 꽁꽁 감싸서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수술을 마치고 봄이 올 때까지 몇 달을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테이프 안쪽에서는 두 식물이 생존을 위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혈관을 연결하는 치열한 생명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만약 접붙이기가 그렇게 놀라운 기술이라면 한쪽 가지에는 사과를 열리게 하고 다른 쪽 가지에는 오렌지나 바나나를 열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안타깝게도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식물들에게도 섞일 수 있는 한계와 족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오렌지는 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가문에 속해 있어서 서로의 혈관을 연결하려고 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반 아켄 교수는 철저한 과학적 조사 끝에 핵과류라는 특정한 과일 가족에 집중했습니다. 벚나무속이라고도 불리는 이 가족은 과육 한가운데에 단단하고 커다란 씨앗, 즉 핵을 하나 품고 있는 과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복숭아,
자두, 살구, 체리, 그리고 천도복숭아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가문의 친척들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엔 맛도 색깔도 모양도 완전히 다르지만 껍질을 까고 세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핵과류 과일들은 서로 가지를 잘라 붙여도 아주 쉽게 거부 반응 없이 한 몸으로 융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의 뿌리에서 복숭아와 자두와 체리가 동시에 자라나는 기적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규칙을 거스르지 않고 그 규칙을 최대한 아름답게 활용한 셈이죠. 이 경이로운 나무 한 그루를 완성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작업이 아니라 엄청난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한 마라톤입니다. 바나켄 교수가 칩버딩 기술을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40가지 과일이 열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 해에는 뼈대가 되는 나무에 겨우 서너 개의 다른 과일 가지를 접붙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나무와 결합하여 새로운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굵고 튼튼하게 자라날 때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 가지들이 튼튼하게 자라나면 그 가지들을 다시 새로운 뼈대 삼아 또 다른 종류의 과일 눈을 접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든 방향과 위치를 치밀하게 계산하며 매년 새로운 과일을 추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건축가가 거대한 빌딩을 짓기 전에 정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가지에서 복숭아가 열리고 어떤 가지에서 체리가 열릴지, 햇빛은 어떻게 받을지, 나무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맞을지를 하나하나 설계돼 그려가며 작업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 한 그루의 나무가 40가지의 과일을 완벽하게 품어내기까지는 무려 5년에서 1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세월이 걸립니다. 현대사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이 나무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기적은 오직 자연의 속도에 맞춰 인내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10년의 정성이 들어간 나무가 완성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1년 중 가장 추운 겨울날, 여러분이 이 40가지 과일 나무 앞에 선다면 아마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겨울옷을 입은 이 나무의 겉모습은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있어서 동네 공원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조금 못생긴 나무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나무의 줄기와 가지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무언가 이상하고 신비로운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곳곳에는 마치 누군가 수술 자국을 꿰매 놓은 듯한 작은 흉터들이 수백 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하나의 나무인데도 가지마다 나무 껍질의 색깔과 질감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는 붉은빛이 감도는 짙은 갈색이고 바로 옆에 뻗어 나온 가지는 회색빛이 도는 거친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가지는 매끄럽고 윤기가 흐릅니다. 서로 다른 40종류의 생명력이 하나의 튼튼한 기둥에 의지한 채 매서운 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묵묵히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겉보기엔 평범한 겨울의 모습이야말로 이 나무가 가진 가장 큰 반전의 매력입니다. 그 누구도 이 앙상한 가지들 속에 40가지의 서로 다른 마법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니까요. 이 나무는 마치 비밀을 간직한 채 웅크리고 있는 한편의 조용한 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평범해 보이던 나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인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봄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이 나무는 단일 색상의 꽃을 피우는 일반 나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짙고 강렬한 자홍색 꽃이 피어나는가 하면 그 옆가지에서는
순수하고 투명한 연분홍색 꽃이 피어나고 또 다른 가지에서는 눈처럼 새하얀 꼬집들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여러 종류의 핵과류 나무들이 각자의 유전자에 새겨진 고유한 꽃을 하나의 나무 위에서 동시에 터뜨리는 광경은 실로 입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롭습니다. 반 아켄 교수는 단순히 40가지 과일을 열리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여 설계했습니다. 체리꽃이 먼저 피고 지기 시작할 때쯤 살구꽃이 만개하고 이어서 복숭아꽃이 화려하게 피어오르도록 하여 몇 주 동안 끝없이 색깔이 변하는 살아있는 예술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멀리서 이 만개한 나무를 바라보면 마치 솜사탕에 여러 가지 색소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인상파 화가가 정성스럽게 점을 찍어 완성한 한 폭의 거대한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봄날의 풍경만으로도 이 나무가 왜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평가받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꽃잎이 떨어지고 뜨거운 여름이 찾아오면 이제 본격적인 생명의 결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나무는 잎사귀 사이사이에 숨겨두었던 진짜 기적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7월의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나뭇가지 한쪽에서는 짙은 검붉은 색의 탐스러운 체리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쪽 가지를 보면 신기하게도 아직 초록빛을 띤 단단한 살구가 천천히 익어가고 있죠. 8월로 접어들면 상황은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나무의 왼쪽에서는 성인 남성의 주먹만한 크기의 붉고 달콤한 복숭아가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데 오른쪽 가지에서는 노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새콤달콤한 자두가 수줍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는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천도복숭아가 마침내 붉게 물들며 수확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하나의 나무에서 7월부터 9월까지 매일매일 다른 과일이 익어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인 과수원의 나무들은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열매를 맺고 나면 1년의 임무를 다하지만 이 나무는 여름 내내 쉴 새 없이 다양한 맛과 향기를 선물하는 끝없는 보물 상자 같습니다. 나무 아래에 서서 가지마다 서로 다른 모양과 색깔의 과일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면 마치 동화 속 요정의 숲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이것이 바로 40가지 과일 나무가 보여주는 한여름의 황홀한 마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40가지 과일 나무에 열리는 과일들이 우리가 흔히 동네 마트나 백화점 식품관에서 쉽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흔한 과일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샘반 아켄 교수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사라져가는 희귀 품종을 보존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나요? 이 나무의 가지마다 열리는 과일들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200년 전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상업적인 이유로 재배되지 않아 멸종 위기에 처한 골동품 같은 과일들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맛보았을 법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산 그 자체인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복숭아는 요즘 과일처럼 겉모양이 둥글고 예쁘지는 않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코끝을 찌르는 엄청나게 강렬하고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두는 겉은 칙칙한 초록색이지만 속은 피처럼 붉고 놀랍도록 새콤달콤한 맛을 숨기고 있죠. 이런 과일들은 모양이 못생기거나 보관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현대의 대규모 농업 시스템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도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40가지 과일 나무 덕분에 이 잊혀진 과일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나무 한 그루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과일 박물관이자 인류의 잊혀진 미각을 지켜내는 소중한 타임캡슐인 것입니다. 나무에서 열매 하나를 따먹는 행위가 곧 수백 년의 역사를 음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과일들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장을 보는 슈퍼마켓의 시스템과 현대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트의 과일 코너에 가보면 진열대가 아주 예쁜 색깔의 과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실제로 자두나 복숭아의 종류를 세어보면 기껏해야 두세 가지 품종이 전부라는 것을 금방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의 거대한 농업 기업들은 오직 세 가지 조건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겉보기에 흠집 없이 예쁜가, 수확량이 많아서 돈이 되는가, 그리고 트럭에 싣고 일주일 동안 달려도 썩거나 무르지 않을 만큼 단단한가.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수천 가지의 맛있고 독특한 전통 과일 품종들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과수원에서 무참히 베어져 나갔습니다. 오직 잘 팔리고 보관하기 쉬운 소수의 품종만이 획일화되어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농업용어로 단일 경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과일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 즉 깊고 풍부한 맛과 향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껍질은 단단해졌지만 맛은 밍밍해진 현대의 과일들은 결국 효율성을 위해 다양성을 포기한 인류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40가지 과일 나무는 이런 현대 사회의 탐욕과 획일화에 대해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원래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롭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증명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수많은 종의 과일들이 사라져가는 현상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먹지 못한다는 가벼운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엄청나고 무서운 위협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단일 품종 재배가 가져온 끔찍한 재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감자 대기근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수확량이 높은 단 한 가지 품종의 감자만을 전국적으로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감자 잎마름병이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유전자가 모두 똑같았던 아일랜드의 감자들은 병을 견디지 못하고 동시에 전멸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들도 이와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전 세계의 복숭아 나무를 공격하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나타난다면 유전적으로 똑같은 복숭아만을 재배하는 현대의 과수원들은 한 달 안에 모두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반 아켄 교수가 지켜낸 희귀 품종들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보험과 같습니다. 특정 질병에 강한 유전자를 가진 옛날 품종이 섞여 있어야만 그 유전자를 활용해 새로운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나무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식량 안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생명의 방주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관점에서도 이 40가지 과일 나무가 시사하는 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매년 여름마다 갱신되는 폭염, 예고 없이 쏟아지는 폭우, 그리고 계절을 잊은 가뭄까지 지구가 앓고 있는 열병으로 인해 농부들은 매일같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수원들은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한 온도와 비가 내려야만 열매를 맺는 단일 품종 나무들은 날씨가 조금만 변덕을 부려도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40가지 과일 나무는 어떨까요? 하나의 줄기에 유전적 특성과 개화 시기가 모두 다른 40가지의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4월에 갑작스럽게 이상 한파가 몰아쳐서 일찍 핀 살구꽃이 모두 얼어 죽더라도 나무 전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고 기다리던 늦은 품종의 체리나 자두, 가지들은 추위가 지나간 5월에 무사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름 내내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가뭄에 강한 유전자를 가진 특정 품종의 가지는 꿋꿋하게 과일을 생산해냅니다. 즉,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나무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매년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놀라운 생존 메커니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영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내 집 앞마당이나 작은 텃밭에도 이런 멋진 나무를 하나쯤 심어볼 수 없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실 겁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좁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나무의 개념은 거의 혁명에 가깝습니다. 전원주택의 작은 마당이나 주말 농장에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를 심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를 각각 한 그루씩만 심으려 해도 엄청난 면적의 땅이 필요하고 나무 사이의 간격도 넓게 유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40가지 과일 나무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단 한 평의 흙만 있어도 나만의 작은 종합 과수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간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마법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도시농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 개념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의 작은 자투리 땅이나 아파트 베란다의 화분에서도 단 한 그루의 나무만으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개인 집에서 무려 40가지를 모두 접붙이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3가지나 5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과일을 하나의 나무에 접붙여 키우는 가정용 나무 모델은 이미 여러 원예가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화분에서 봄에는 체리꽃을 보고 여름에는 자두를 따먹는 일상,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설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대단한 반 아켄 교수의 오리지널 40가지 과일 나무는 지금 어디에 심어져 있을까요? 혹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꽁꽁 숨겨진 비밀 연구소의 온실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행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 아켄 교수는 애초에 이 나무를 농업의 산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공예술작품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나무들은 미국의 주요 박물관 정원이나 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도심의 커뮤니티 센터에 10여 그루 이상 당당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진 공간의 지역 주민들은 봄이 오면 매일같이 나무 앞을 지나며 어제는 분홍색 꽃이 피었는데 오늘은 하얀 꽃이 피어난 것을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여름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나무 아래로 모여들어 가지마다 다르게 열린 신기한 과일들을 신나게 따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잊혀졌던 희귀 과일의 진짜 맛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편의성과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심코 버려왔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수백 페이지의 책이나 어려운 환경 다큐멘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연과 다양성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살아있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직접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예술작품 전시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엄숙하고 심각한 표정이 아니라 이 나무 앞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수한 호기심을 폭발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기둥을 샅샅이 살펴보며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누가 플라스틱 과일을 몰래 매달아 놓은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끊임없이 사진을 찍으며 이 믿을 수 없는 마법 같은 풍경을 기록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무 앞을 지날 때입니다.
그분들은 나무에 열린 투박하고 못생긴 전통 복숭아를 바라보며 자신이 아주 어릴 적 고향집 뒷마당에서 따먹었던 바로 그 향기와 모양이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유년 시절의 미각과 추억이 나뭇가지 위에서 찬란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죠. 이처럼 40가지 과일 나무는 단순한 시각적 놀라움을 넘어서 세대를 연결하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려주는 마법의 매개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갤러리의 흰 벽에 걸려있는 차가운 예술 작품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만이 가진 따뜻한 힘이자 진정한 예술의 가치일 것입니다. 접붙이기라는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이 기술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심코 사과를 깎아먹고 포도를 씻어 먹지만 사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야생 과일들은 지금처럼 달고 크지도 않으며 심지어 먹기 힘들 정도로 떫고 씨앗 투성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과일의 맛은 아주 오래전 이름 모를 농부들이 우수한 형질을 가진 나무의 가지를 다른 튼튼한 나무에 접붙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문명의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연히 기막히게 맛있는 사과가 열리는 돌연변이 나뭇가지를 하나 발견했다고 해보죠. 그 과일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똑같은 맛의 사과가 열릴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부모의 유전자가 섞이면서 완전히 다른 특성의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맛이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맛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서 다른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면 원래 가지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100% 똑같이 복제되어 영원히 그 맛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달콤한 과일들의 역사는 바로 이 접붙이기를 통한 무한 복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샘반 아켄 교수는 인류를 먹여 살린 이 위대하고 전통적인 기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담아 가장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형태의 기념비를 세운 셈입니다.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재미있는 농업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벚나무속 가족, 즉 핵과류가 아닌 다른 과일들은 어떻게 접붙이기를 할까요? 사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나무에서 10가지의 다른 사과가 열리는 나무는 없을까 상상해 보실 텐데요. 물론 그것도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사과는 사과나무 가족끼리, 배는 배나무 가족끼리 아주 쉽게 접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몇몇 괴짜 원예가들은 취미 삼아 한 나무에서 20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품종의 사과가 열리는 패밀리 애플트리를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붉은색의 달콤한 홍곡, 껍질이 초록색인 새콤한 그레니 스미스, 그리고 노란색의 부드러운 골든 딜리셔스가 한 줄기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광경도 40가지 과일, 나무 못지않게 환상적입니다. 감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귤, 레몬, 자몽, 라임은 모두 귤 속이라는 같은 친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지를 이리저리 잘라 붙이면 레몬과 오렌지가 나란히 열리는 마법의 시트러스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물의 가계도와 유전적인 친척 관계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창의적인 과일 나무를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어주기도 했지만 그 선 안에서는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캔버스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40가지 과일 나무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겪었던 우여곡절도 흥미롭습니다. 반 아켄 교수가 처음 이 나무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하고 사진을 올렸을 때 인터넷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공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조작이며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뉴스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악마의 실험이라며 그를 강력하게 규탄하기도 했죠. 그는 억울한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접붙이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을 찍고 수천 년 된 전통 기술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현대인들이 자연에 대해 얼마나 무지해졌는지를 날카롭게 꼬집어줍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 화려한 CG나 가짜 정보들은 맹신하면서도 정작 자연과 전통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경이로움 앞에서는 의심부터 하는 삭막한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박물관에 찾아가 직접 만져보고 향기를 맡으며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자 의심과 비난은 곧 열광적인 찬사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짜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자연의 순수한 마법 앞에서는 결국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술적이고도 과학적인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 아켄 교수는 40가지에서 만족하지 않고 미국 전역에 숨겨진 오래된 농장들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더 많은 희귀 핵과류 품종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농장의 구석진 창고 옆에 버려진 채 죽어가던 70년 된 자두나무의 마지막 남은 가지를 기적처럼 살려내어 새로운 과일 나무의 뼈대에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일 나무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이 나무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도시 과수원을 뉴욕에 조성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수백 그루의 40가지 과일 나무들이 숲을 이룬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봄이 오면 수만 개의 각기 다른 핑크빛과 하얀색 꽃잎들이 하늘을 뒤덮고 여름이 되면 시민들이 바구니를 들고 나와 수백 년 역사의 맛을 수확하는 살아있는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다시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웅장한 실험입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소리 없이 멸종될 뻔했던 소중한 식물의 유전자들이 안전한 둥지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놀라운 나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40가지 과일 나무는 단지 시각적으로 예쁘고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이 굵고 튼튼한 하나의 기둥은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서 뻗어나와 각기 다른 색깔의 꽃을 피우고 모양도 맛도 다른 40가지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다양한 모습, 혹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고유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며 서로의 생명력을 나누고 조화롭게 살아갈 때 비로소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이 이 마법 같은 나무를 통해 획일화되고 단절된 현대 사회에 조용히 건네는 위대한 철학이 아닐까요?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핑계로 나와 다른 것, 겉보기에 못생긴 것들을 너무 쉽게 베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일 경작으로 위태로워진 사과밭처럼 말이죠. 반 아켄 교수가 끈질긴 인내심으로 가지를 묶고 상처를 치유하여 다양한 생명을 하나로 묶어냈듯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작은 접붙이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경이로운 생명체, 40가지 과일 나무에 얽힌 비밀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라는 오해를 벗고 칩버딩이라는 수천 년 된 전통의 접붙이기 기술을 통해 완성된 이 나무는 샘반 아켄 교수의 위대한 예술적 상상력과 10년이 넘는 집념 어린 기다림이 빚어낸 찬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앙상하고 평범해 보이는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고 봄이 되면 숨막힐 듯 화려한 3색의 꽃망울을 터뜨리며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대형마트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250여 종의 희귀하고 잊혀진 전통 핵과류들을 아낌없이 선물하는 살아 숨 쉬는 기적.
이 나무는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서 인류의 잊혀진 미각을 보존하는 타임캡슐이자 획일화된 현대사회의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경고하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철학적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40가지 과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앞마당에 이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무더운 여름날 가장 먼저 손을 뻗어 맛보고 싶은 과일은 무엇인가요? 핏빛처럼 붉은 전통 자두일까요? 아니면 강렬한 향기에 백년된 복숭아일까요? 여러분의 즐거운 상상과 답변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세상에 숨겨진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